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역세권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국 어디든 기차 한 번이면 갈 수 있고 지하철 4개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에서 생활한다는 건 말입니다. 서울역은 우리에게 긴 여행의 시작점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환승의 거점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을 여행의 종착점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정류장으로 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역 센트럴자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아파트를 5가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아파트의 정보만 읊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아파트 내부와 주변부를 거닐면서 느낀 생각들과 다른 아파트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만리동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준공되었고 총 1341세대가 거주합니다. 용적률은 234%, 건폐율은 19%입니다. 25평과 34평이 주를 이룹니다. 부동산 하락기인 2023년에 15억 근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많은 거래량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비록 등기는 아직 안 되었으나 18억대에 거래되면서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매물도 18억 아래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왼편의 마레풀을 필두로 아현동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향후 삼성역으로의 GTX-A, GTX-B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로 주변 환경도 나아집니다. 이런 미래 호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역 주변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부를 거닐어 보니 역시나 좋았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GS건설의 시공 능력이 합쳐졌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를 둘러보면서요, 불현듯 한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17년생의 쌍둥이, 경희궁 자이오. 두 아파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GS가 시공했다는 점도 그렇고 서울 도심선 출퇴근 수요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연못의 디테일, 외관의 모습, 커뮤니티 시설 등 메이드인 자이의 두 단지. 향후 설명할 임대동에 관한 취급에서도 비슷한 과오를 안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부족합니다. 세대당 1.1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경희궁 자이가 1.3대로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 18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서 1.15대면 아무래도 주차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매우 가깝습니다. 동래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를 해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도 아닙니다. 1895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학교로 현재는 혁신초등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18.30으로 중구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입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정체성은 결국 서울역입니다. 실제로 저는 서울역과 그리 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로는 1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다는 점. 서울역은 KTX와 SRT가 지나지 않습니까? 이 열차들이 지상으로 지나는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기준으로 동쪽에 공항철도가 위치하고 서쪽에 1호선, 4호선, GTX가 지납니다. GTX를 이용하려면 공항철도까지 가는 14분에다가 서편으로 건너가는 8분을 보태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아파트를 진정한 서울 역세권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진정한 서울 역세권 아파트는 서울역 서편에 위치한 후암동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은요,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을 이용하거나 애호개역, 아현역을 이용합니다. 이 역들이 더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조금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면 GTX까지 어쨌든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매우 최적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은 시청이나 명동으로 가는 지하철인데 차라리 버스를 타지 않을까 싶네요. 용산으로 갈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이 아파트의 독보적 매력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서울역이 종착점이 된다는 것.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오거나 지방에 가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릴 때 그곳에서 여행의 일정이 종료된다는 것. 원래 여행 갈 때는 몰라도 집에 올 때는 최대한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수고로운 환승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차별화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편입니다. 서울역에 롯데마트 하나 있는데 그것 빼고는 딱히 상권이라고 할 만한 규모로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상가 쪽은 좋습니다. 메가커피, 뚜레쥬르, 그리고 GS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리제로를 따라 들어선 상권은 볼품없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상권의 확충이겠죠. 단지 주변이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한 빌라지대이고요. 또 만리시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도 재개발로 들어선 단지입니다. 주변부의 노후화된 주택이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이곳의 재개발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선철이다 보니까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주장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명분이 있고 가치도 있는 지역이지만 정비사업이 대단히 고되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가능성과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주변으로 오피스가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고 상권이 확충된다면 이곳의 생활환경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또 오피스, 업무지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메리츠 본사가 들어서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곳에 모이면 직주 근접으로서의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가치도 높아지겠죠. 물론 지금은 공사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열심히 바뀌고 있다는 희망찬 소리입니다. 송기정 체육공원과 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습니다. 운동하기에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다목적 운동장에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정신을 기억하며 뛰는 걸음이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문화도서관도 좋았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던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소소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공원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다 보니 아이를 키우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임을 새삼 느낍니다. 일단 초등학교로 통학하기가 매우 용이하고 단지 바로 앞에 이런 좋은 공원과 도서관이 있으니 쉬는 날을 보내기도 좋고요. 은근 이런 도서관의 유무가 실제 생활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임장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요. 114동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아파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외관 색칠을 하기 위해 칠해놓은 페인트는 유난히 더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단지 내 시설이라고 해봐야 놀이터 하나가 다입니다. 주차장도 따로 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원정 가듯이 같은 아파트로 걸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중간에 영업무역 건물과 감리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애매하게 떨어지는 꼬리 같은 부분은 임대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 씁쓸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믹스를 지향하면서 이런 식의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죠. 너무 눈에 보이는 차별이지 않습니까? 경희궁 자이도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경희궁 자이도 1단지라고 해서 101동부터 109동까지가 임대세대입니다. 그래도 비록 구석이기는 하지만 분양단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무역 건물로 분리된 서울역 센트럴 자이 임대동의 처지가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의 시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8억 초반입니다. 경희궁 자이는 최근에 시세가 또 뛰어서 23억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광화문과 더 가깝다는 절대적인 입지,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경희궁 자이의 주변 환경이 더 낫습니다. 주변부가 아직 많이 어수선한 서울역 센트럴 자이와 달리 경희궁 자이는 건너편의 영천시장 쪽만 제외하면 경희궁, 독립문,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와 병원으로 정돈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자이, 마레프 등 아현생활권 단지와 가깝습니다. 마레프는 현재 21억 중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덕자이의 경우는 전고점을 일찍이 갱신하고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023년만 해도 둘이 비슷했거든요, 가격이. 근데 지금은 거의 2억 차이가 납니다. 2억의 차이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는 있겠다. 즉, 마포의 영향권에 있는 센트럴 자이가 특유의 매력과 결합해서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2억의 차이가 과연 합당한지는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분명한 장점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GTX, 공항철도, 1호선, 4호선, 2호선, 5호선, KTX, SRT 등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상권의 빈약함과 재개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 단점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서울역의 변화와 마포의 상승, GTX 개통, 미래 가치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교통의 중심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의 가치는 대체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전국 어디든 한 번이면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투자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한 번쯤은 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대체 불가한 매력을 느껴보며 살고 싶네요.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임장 갔으면 하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